SNS 하나 올리면 어떤 건 공들여 글을 써도 사람들 관심도 없고 무심코 툭 올린 게 또 잘 될 때 있잖아요. 솔직히 밤새워서 기획하고 편집한 건 조회수 바닥이고 대충 30분 만에 만든 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기운 빠지죠. 내가 지금까지 해낸 것 중에 진짜 내 실력은 몇 %일까요? 이래서 AI에 대체되지 않을까요? 잘 풀리지 않은 기획도 속상하지만 진짜 문제는 잘 되었던 것도 똑같이 반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과학이 되는데 말이죠. 기획이나 마케팅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투자도 답이 없긴 마찬가지예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히트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투자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 넓게 보면 문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숫자에 익숙해야 투자를 잘한다면 천재 물리학자 뉴턴은 왜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렸겠습니까? 이과 나온 친구한테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문과 일은 답이 없고 매번 바뀌지 않아? 그걸 어떻게 해? 흔히 기획, 마케팅, 디자인 같은 문과의 일을 정답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과의 일은 정답이 명확해 보이죠. 기계를 잘 만들면 작동하고 어제 만든 설계도는 내일도 똑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반면 기획이나 마케팅은 작년에 성공했던 방식 그대로 돈과 시간을 더 써서 만들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과의 일은 정말 정답이 없는 걸까요? 운이 좋으면 터지고 운이 나쁘면 무조건 실패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정답을 확정하기 어려운 구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과의 일에서 실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작게 시험해 보는 것. 둘째, 크게 망할 길은 미리 피하는 것. 심리와 연결된 투자 역시 문과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 문과의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환상의 콤비라 불리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동업 방식에 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버핏이 시장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기회를 찾았다면 먼거는 이것이 과연 될 판인지 안 될 판인지 오판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갔습니다. 버핏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일명 꽁초 투자, 즉 단지 가격이 싼 주식을 사 모으는 방식을 썼죠. 버핏이 스승에게 배운 첫 번째 법칙이었고 실제로 초기엔 그 방식으로 꽤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공 경험에 갇힐 뻔했던 버핏을 구한 건 찰리 먼거였습니다. 먼거는 세상이 바뀌었으니 단지 싼 주식이 아니라 애플처럼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야 한다고 버핏을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모범생 타입의 사람일수록 문과의 일을 힘들어하곤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하지만 판이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신념을 고집하다 정답에서 멀어지는 거죠. 특히 운이 좋아 대박이 났을 때 역시 내 감이 맞았어 라며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단지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판단 과정까지 완벽했다고 믿는 순간 그 다음번엔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저 시기가 잘 맞아떨어졌을 뿐일 수 있으니까요.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면 이길 수도 질 수도 없습니다. 문과의 일 역시 내가 세운 가설을 세상에 던져봐야 비로소 무엇이 맞고 틀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선배는 문과의 일은 모래성을 세웠다가 스스로 부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하더군요. 씁쓸하지만 사실입니다.
버핏과 멍거의 투자에서도 버핏의 역할은 끊임없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사위를 던져야 합니다. 다만 판돈을 한 번에 다 걸면 안 되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승률이 높은 판을 찾아 작은 가설들을 계속 시험해 봐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기획자들도 알고 보면 수많은 실패를 겪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실행하며 그중 성과가 나는 것들을 남겨가는 거죠. 빗나가는 화살 속에서 확률을 높여가는 것. 그것이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세계에서 일하는 문과만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주사위를 많이 던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오판으로 게임판에서 쫓겨난다면 다시는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찰리 멍거는 평생에 걸쳐 자기 과신의 위험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결코 자신이 미래를 남들보다 잘 맞춰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이 반복해서 빠지는 판단 착각을 공부하고 피할 수 있는 실수를 확실히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는 경험을 통해 축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 완벽한 미래를 예측하진 못하더라도 나를 무너뜨릴 위험한 행동을 미리 피하는 것. 멍거가 중요하게 본 것은 정답을 맞히는 천재성이 아니라 오답으로 향하는 길을 미리 알아채고 돌아서는 통찰이었습니다. 멍거의 말처럼 일단 죽을 길만 피하면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운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I가 몇 초 만에 기획안을 쓰고 투자 보고서를 써 내려가는 시대입니다. 답이 흘러넘치는 세상에서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더 이상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AI는 나의 오판을 감시해줄 가장 차갑고 거침없는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AI에게 질문할 때 이렇게 요구해 보세요. 칭찬은 빼고 내 기획의 허점을 가장 냉철하게 비판해줘.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던 어설픈 가설을 AI 앞에 던져놓는 겁니다. 내 미천을 직면하고 허점을 털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실력자로 성장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을 한 번에 맞히는 천재성이 아닙니다. 나의 찌질한 실수를 거침없이 들춰내고 오판을 줄여가며 다음 판단을 아주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철저함입니다. 내 가설을 계속 세워나가고 허점을 의심하며 걸러내는 힘. 운이 섞인 이 세계에서 그것만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며 쌓아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실력입니다. 오늘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하철 철학자였습니다. 다음 역에서 만나요.